바자회 할 때 좀 다 같이 팔아보면 어쩔까요? 그러면서 소개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래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이제 박수 받고 제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쫙 했더니 잘 팔려요, 안 팔려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또 한 1년 뒤에 팀장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매달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불쌍한 청년이 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를 해서 제가 팀장 된다면 안 했어요. 아니, 저 그렇게 소개 안 해줘도 된다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돈 많이 벌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제품을 전달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속 세대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제품만 가지고도 오토 판매사가 됐었고 이 제품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트렌드가 뭐죠? 가성비죠. 그 다음에 가신비라는 말이 있죠. 저는 아버지 때문에 대학교를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졸업을 못하는 바람에 책을 많이 샀어요. 책을 정말 많이 샀거든요. 많이 사서 그냥 본 게 아니고 장식장처럼 만든 거예요. 그게 약간 이상하게 수집병 같은 게 있어서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어느 날 교보문고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리더스 클럽이 되신 거를 축하드린다고 왔어요. 처음엔 저는 이게 본사에서 온 줄 알고 내가 리더스 클럽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 지금 리더스 클럽이에요. 제가 오늘 배지를 깜빡하고 안 달고 왔는데 아니 세상에 교보문고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리더스 클럽이 있대요. 상위 1%인가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을 리더스 클럽으로 뽑아준대요. 김이 확 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혜가 뭔데요? 그랬더니 뭐 책 할인해 주냐? 책 할인해 주는 거 없고 매달 이렇게 그 교수님들이나 전 세계 유명한 학자분들이 강의를 하면 교보문고 23층에서 특강을 한대요. 폭포가 이렇게 막 인공 폭포가 쏟아지는 아주 멋있는 강의장이거든요. 그때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는데요? 하고 딱 봤는데 거의 뭐 소설가, 시인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흥미가 안 땡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항상 가는 강의가 있는데 매년 11월 달이 되면 트렌드 코리아의 작가분이 강의를 해요. 누구시죠?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세요? 그 작가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소비자과 교수예요. 그 원래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간에 그냥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돼서 유명해지신 거거든요. 근데 김난도 교수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시대에 소비자가 과연 어디에서 지갑을 열까? 이거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15년부터인가 2015, 16, 17, 예. 15년부터인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가성비예요. 가성비.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는 없고 정말로 소비자가 이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고 싼가를 판단을 해요, 못해요? 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저귀를 사러 이마트에 딱 갔다가 기저귀 앞에서 멈칫하죠. 바로 검색을 하죠. 하기스 기저귀, 이마트가 싼가, 쿠팡이 싼가를 보고 쿠팡이 더 싸다 그러면 바로 삼성페이로 지문으로나 홍채로 결제를 한 다음에 집에서 받아버리죠. 그래서 정말로 좋고 싼 제품이라 그러면 브랜드 같은 거 상관이 없고 소비자들한테 먹히는데 이 가성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책 다 찢어버려도 된대. 나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자기가 책 팔아먹으려고 17,000원, 18,000원 책은 냈는데 두껍게 냈는데 책 다 찢어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성비라는 거는 찢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단어가 될 거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래요. 소비자들이 명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좋고 싸면은 산다라는 거. 그만큼 경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됐어요. 다음 해가 됐는데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핵심 주제는 뭐다? 가성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2년 연속으로. 그래서 왜 가성비를 갖고 나왔냐면 자기가 전년도에 가성비라는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갖고 김밥집이나 커피 전문점을 차렸대요. 그러면서 1,000원에 한 줄 주던 김밥을 2줄을 주기 시작을 했대. 근데 그거는 가성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성비는 뭐냐면 딱 애텀이랑 똑같아요. 명품 수준의 품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싸게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몇 가지 기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유니클로라는 기업이었어요. 자, 유니클로.
유니클로 이전에 우리나라에 지오다노라는 회사 있었죠. 근데 유니클로한테는 지금 잽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자, 유니클로라는 회사는요, 지금 일본에 거의 1, 2등을 다투는 부자로 이 회장님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회장은 그 유니클로 옷이 명품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저가의 옷이에요. 저도 거의 유니클로 가서 옷을 많이 사 입거든요. 그냥 해가 바뀌면 그냥 싹 다 가서 갈아요. 한 2, 3만 원대 하거든요, 옷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니클로의 옷을 누가 만들었냐예요. 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여러분도 혹시 여자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백이 어디 거죠? 네? 루이비통? 샤넬? 자, 샤넬보다 더 넘사벽이 있죠. 어디 거죠? 어디 거죠? 에르메스죠. 가도 못 사요. 가서 사고 싶어도 못 사. 2년 뒤에 오라 그래, 예약을 하면. AS도 그걸 만든 사람, 그 사람만 AS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르메스라는 그 명품을 만드는 수석 디자이너를 이 회장님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우리 옷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수석 디자이너가 한 몇 천만 원짜리 옷을 만드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옷을 만들어서 보니까 그 옷을 얼마에 팔아요? 2, 3만 원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문전성시를 이뤘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은 3만 원짜리지만 누가 만든 거야? 에르메스의 명품 수석 디자이너가 만든 거야. 이게 이 사람은 가성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터미 거보다 더 싼 거 있죠.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품 수준의 품질을 싸게 파는 걸 원하는 건데 말이 쉽지. 명품 수준의 품질을 싸게 파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서민들한테는 정말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지속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 그 회사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해요, 안 해요? 해요. 2009년도에 250억 정도를 하는 회사가 전년도에 어떻게 됐죠? 1조가 넘어갔잖아요. 국내외 매출 다 합쳐서.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우리 백성혁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이 제품들이 과연 상속세대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예요, 그거는. 이 상속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뭘까요? 예? 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를 만든 창업주가 누구죠? 박한길 CEO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을 하고 계신 선배 사업자분은 다 애터미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애터미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있죠. 저는요, 다단계를 할 팔자였었나 봐요. 진짜로. 제가 얼마나 웃겼었냐면 아버지 회사를 막 10개월 정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들킨 거예요. 누구한테 들켰냐면 제 여자친구한테 들켰어요. 제 여자친구는 어디서 만났냐면 이범수 씨 주연의 홍길동의 후예라는 망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만났는데 저는 제작팀이었고 제 여자친구는 촬영팀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촬영팀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사 카메라가 엄청 커요. 제 몸만 해요. 트라이포드랑 다 합치면. 근데요, 50kg도 안 돼 보이는 조그만 애가 그거를 들고 막 가다가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약 사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맨스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한 3년을 연애를 했어요. 영화 얘기만 항상 했죠. 근데 제가 영화사에서 잘렸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영화사에서는 몇 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영화 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 둘 다 영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저는 영화사에서 어떻게 됐죠?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근데 3개월 만에 들킨 거예요. 여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오빠 요새 왜 충무로를 안 나가고 자꾸 종로 3가를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로 3가를 가는 이유는 너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아니?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알아봐 그랬을까요? 알아봐 그러는 거예요. 알아보래요. 나쁜 게 아니래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네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12년째 아멘하고 계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팔남매가 팔남매. 그러니까 아버님이 첫째신데요. 팔남매가 있으신데 전부 다 아멘을 하는데 최하 이 팔남매 중에 제일 경력이 적게 되신 분이 12년째 하신대요. 저희 장인어른은 한 14년 차 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자기 안 돼요. 근데 돈은 못 버는 것 같은데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야 그러면 혹시 그 부모님 좀 나한테 나중에 소개시켜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아우 절대 씨알도 안 먹힌대. 다른 다단계는. 그러니까 오빠 뭐 엄두도 내지 말고 그냥 오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아메이 집안의 딸이니까 아메이 욕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려면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오빠 대신에 200만 원 벌면은 뭐라고? 200만 원 벌면 다시 영화판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 약속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하는 사람들이 재앙인 게 뭐냐. 이게 보고 영화사만 그러겠어요. 최저 생계비 200만 원을 못 버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벌면 오빠 다시 영화판으로 와. 오빠 자리 없어지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아까도 13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니까 제 영화판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거 좀만 더 하면 더 벌겠네 했는데 진짜로 더 벌어 나가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때는 뭐라 그랬었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200만 원을 이제 애텀에서 버는데 나 돌아가면 다시 우리 속된 말로 씨다발이부터 해야 된다. 쓰레기 줍는 거부터 나 다시 해야 돼. 근데 애터미에서 한 5년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영화사 차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영화만 하니까 너무 순진해서 그럼 난 사모님이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되는 거라고. 그 말 믿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이 돼서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450만 원 완전 오토 판매사가 되니까요. 팀장 바로 직전 가기 직전에 제가 한 10대 70을 막 맡기 시작을 하니까 판매사인데 450만 원 정도가 좀 되더라고요. 그 팀장 넘어가니까 한 5, 600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이제 결혼을 하자. 근데 이제 상견례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대전에 살고 계셔서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 자네 아버님이 애터미에서 그 성공자신 건 알겠는데 상견례를 할 때 우리가 대전에서 잠실로 올라갈 테니까 절대로 상대방 다단계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그 약속 하나만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잠실 롯데호텔에서 거기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게 직사각형의 유리 테이블에서 양가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말씀이 많으시고 강의도 그렇게 잘하시지만 다단계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세상에 우리 아버지 그렇게 과묵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다단계 얘기를 빼면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남으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약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 약간 취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좀 의문인 게 갑자기 품 안에서 보드 마카를 꺼내시더니 애터미는 2줄이고 아메는 6줄이잖아요. 그래요. 그 유리 테이블에다가 진짜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전 아무 말도 진짜 그냥 뱀 앞에 쥐처럼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고 제 여동생이 말린 거예요. 아버지 그만하시라고 지금 취하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그냥 애들 9월 1일에 결혼시키고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가보겠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뒤쫓아갔어요.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뭐 하시는 거냐 했더니 그 롯데호텔 2층이었는데 1층에서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대요.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미팅 회의된다고. 그래서 세상에 상견례 날에 이렇게 매너 없이 하는 사람이 있냐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니네 고모가 사람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내렸더니 저희 고모가 그때 지금 박명 단장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고모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나 지금 이거 진짜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런데 너 결혼할 때 내가 본부장 되면은 1,000만 원 줄게 그러더라고요. 승급 그 보너스 받는 거.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저희 고모가 승급 본부장 하실 때 제가 그 밑에 단상 아래 내려와 있다가 1,000만 원 받을 때 그 받아서 그냥 갔어요. 열받아가지고 진짜로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웃으세요?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겨우 했어요. 9월 1일에. 결혼을 겨우 9월 1일에 했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이제 이 팔남매 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정식으로. 근데 할머니께서 파주에 살고 계셔가지고, 파주를 갔는데 이제 팔남매가 저를 딱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부부니까 16명이잖아요. 딱 이렇게 절을 했는데 딱 둘러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막 돌려서 까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까는 게 아니고, 이제 이서방도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아메이 가입하래요. 가입했어요. 무료 회원 가입이래요. 본인들. 그래서 알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도 아메이 우리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무료 회원 가입인데 하라고 해서 한 회원 번호가 지금도 있어요. 한 780만 번대인가 그래요. 그 회원 번호가 나왔는데 카탈로그를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상품 카탈로그하고 신상품 카탈로그예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야, 신상품이 카탈로그로 나올 정도로 많어? 대충 제품을 훑어봐도 한 16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도 아메이에 없는 제품은 애터미 가서 사서 쓸 테니까 애터미에 없는 거는 아메이 와서 써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절대로 우리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렇게 있는데 계속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뭐라 그랬냐면, 장인어른 12년 하셨는데 지금 얼마 정도 수당이 되세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이게 중요해요. 아, 뭐 납빚이 하나도 안 받기시고, 한 달은 아닌데 그래요. 근데 선생님 무슨 말이시겠어요? 한 달은 아니고 2달에 40만 원 벌어 그러시더라고요. 2달에 40. 그럼 한 달이면 얼마죠? 2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저는 1년에 200만 원 벌었다고. 그러면 기간에서도 10배 차이가 나고 수당에서도 10배 차이가 나면 한 100배는 빠른 건데 왜 아메이를 하시냐고, 애터미 하시라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위, 나 니네 회사 제품 아메이보다 좋은 거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 니네 회사 보상 플랜 아메이보다 좋은 거 알아 그러세요. 이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부업으로 택배하거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택배를 150만 원 버신대요. 그럼 뭐가 전업이죠? 이게 전업이고 이게 부업인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 택배를 부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되게 좀 이상했어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전에 사시다 보니까 어느 택배 회사에서 일을 하셨냐면 CJ 택배였어요. 근데 아메이도 그렇고 애터미도 그렇고 CJ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을 가시다가 어디를 배달을 가셨냐면 우리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김성심 총장님 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도 방어 교육을 해야 되니까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알아보신 거예요, 애터미를. 맨 뒤에 앉아서 그냥 계속 들으셨대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더 나? 애터미가 더 나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왜 계속 아메이를 하세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아메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그때가 한 23주년인가 5주년 됐었고, 세계 아메이가 아마 50주년 좀 넘었을 거예요. 우리 아메이는 50년 동안 제품값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올리긴 올렸는데 물가 상승률에 비교하면은 거의 안 올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아버지도 항상 최고라고 아메이 치시거든요. 근데 뭘 꺼내서 보여주셨냐면, 넥스트 이코노미에 하필이면 그때 한국 다단계는 단명한다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났었어요. 그 기자분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회사 그 정보를 조사한 날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회사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계 다단계 회사의 평균 수명이 얼마죠? 5년인 거예요, 5년.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4년 차였어요, 애터미가. 그러니까 니네 회사는 내년이면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예요. 근데 그 망한다라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딱 2가지예요. 그 기자가 제시한 게. 첫 번째는 한국계 다단계는 제품값이 비싸다예요, 비싸다. 2번째는 그걸 사재기 시킨다예요. 그런데 제품값을 이제 올린다라는 얘기잖아요. 니네 회사는 지금 제품값 싼 거 인정해. 그렇지만 통계가 말해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5년 차부터 분명히 니네 회사는 어떻게 된다? 제품값을 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그랬냐면, 장인어른 저희 회사 회장님도 그렇고 좋으신 분이거든요. 절대로 회사 제품 가격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릴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50년 뒤에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메이처럼 50년 동안 니네 회사가 제품 가격 안 올리면 내가 너한테 가입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게 아니고 가입해 줄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제가 뻥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아, 장인어른 저 이만 가겠습니다 집에. 그리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원래 거기서 자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갈게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또 장인어른하고 이제 등을 진 거죠. 다단계 때문에 아버지하고도 등지고 장인어른하고도 등지고. 근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지금 아메이 하실까요? 애터미 하실까요? 애터미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잠깐만요. 이제 이거 화면 좀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이제 우리 위에 뭐밖에 안 남았죠? 아메이밖에 안 남았죠? 우리 위에 매출액 순위로 제가 잠깐 이거 싹 다 좀 넘길게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만약에 그냥 애터미가 제품 가격을 안 올렸으면 한 50년을 견뎠을 텐데 저희 회사가 제품 가격을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제품의 용량을 어떻게 했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야, 이 회사 제품도 좋고 보상 플랜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인정한 게 그거였어요. 한술 더 뜨네 그러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뭘 용량을 올린다고요? 제품의 용량을 올리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까지도 이거는 분명히 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CEO의 마인드도 어떻게 된 거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아버지를 왜 좀 뭐라 그랬었냐면 이 회사 그럼 도대체 아버지 맨날 아메이나 뭐 하이리빙 이런 데 다 유명한 회사고 애텀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제품을 어디서 만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때 원자력 발전소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회장님이 막 얘기하시는 게 뭐 할머니가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장품하고 건강기능식품 만들었다 그래서 아니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야지 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맨날 그냥 모른대. 자기는 잘 모른대요. 잘 모르는데 그걸 만들고 있는 게 좋대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게 애텀에서 판 책이 아니고 상상력으로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라는 거는 그 원자력 연구원 장을 은퇴하신 거의 한 차관급 정도 되신 분이 은퇴하시면서 저 에세이를 쓰신 건데 저는 이 책을 그 당시에 좀 많이 사놨어요. 워낙에 사업 설명하기가 좋더라고요, 이 책이. 왜냐하면 뭐 애터미 하시는 분도 아니고 원자력 연구원 장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쭉 쓰다가 중간에 이제 질문을 했겠죠, 기자가. 당신이 원자력 연구원을 평생을 다니시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을 때 거기 답변을 뭐라고 해놨을 거예요? 해모힘을 만든 일이라고 그랬다고요. 원자력 병원을 지은 것도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해모힘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거를 내가 은퇴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무려 8페이지 가까이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물론 애터미에 와서도 강의를 해주셨죠. 몇 번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 책하고 그분이 강의를 했던 내용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중고 서점에서 팔아요. 원래 책값이 10,000원인가 그런데요. 중고 서점 가면 지금 한 6만 원 정도로 값이 올라가 있어요. 이분이 이 책에 써놓은 걸 보면은 원래 원자력 연구원이 그 강의를 하실 때도 얘기를 하지만 국민 세금을 국방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야, 국방비는 나라 지킨다라고 쳐도 도대체 니네 원자력 연구원 뭐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갖다 쓰니. 그래서 원자력 병원이나 이런 걸 지어줘도 계속 그런 불만이 나와야 하나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거니까 화장품하고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걸 성공해요? 실패해요? 성공했던 거예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성공을 했는데 처음에 가져간 대기업들이 애터미가 먼저 판 게 아니에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대기업들이 가져가서 그거를 어떻게 팔죠? 비싸게 팔더래요. 깍 겉에는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이 됐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비싸게 판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을 수 있었던 거는 비싸게 파는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뭘 빼먹기 시작하죠? 원료하고 기술을 빼먹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품질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더라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식이 없으니까. 주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이 야,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자라고 해서 썬바이오텍이라는 공장을 만든 거예요.
SBT라는 공장. 근데 만들었는데 같은 동료 과학자들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기 시작을 했대요. 야, 니네 국민의 세금을 갖고 왜 장사꾼처럼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 라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결국에 싸워가지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갖고 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절대로 이걸 갖다가 우리 연구원들이 갖는 게 아니라 뭘로 쓰겠다? 연구비로 쓸게요. 그러니까 인정을 좀 해주세요. 워낙에 발언권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2년 만인가 결국에 허락을 받아낸 거죠. 그래서 생긴 법이 뭐예요? 연구소 기업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든 사람부터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국민들한테 싸게 팔려고 그랬던 거예요? 싸게 팔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그래서 그거를 팔려고 그랬는데 팔로가 없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모 회사의 박모 회장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책에? 아니에요. 애터미 주식회사의 박한길 회장을 만남으로부터 이 회사의 제품이 날개도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너무 제품을 많이 팔아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로 써요? 연구비로도 쓰고 한 장이 딱 넘어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려운 학생들한테 모두 준다? 장학금도 준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좀 제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쓰면서 그 챕터가 딱 끝나요. 그래서 레벨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냥 저는 저 책을 줬어요. 이 부분만 딱 읽어보시면 애터미 사업 설명,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었고 어떤 마인드로 일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해야 안 해요?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걸 보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연구소 기업법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팀장 정도 돼서부터는 사업 설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총칭, 설립 목적이 나와 있죠. 모든 기업의 설립 목적은 뭐죠? 이윤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아이고. 국민 경제, 국가 기술을 가지고 국민 경제 발전에 뭐를 한다? 이바지를 한다. 말을 어렵게 해놨지만 설립 목적 자체가 국민 경제 발전,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라는 거는 비싸게 팔으라는 얘기예요? 싸게 팔으라는 얘기예요? 싸게 팔으라는 얘기죠. 연구소 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 기업에 대한 출자 발생한 이 수익금하고 잉여금을 어디다 써라?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 기업에 대한 재출자하는 데 쓰라고 장인순 박사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누구 명령으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싸게 팔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SBT라는 거는 콜마비 NH라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더 이상 연구소 기업이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너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품값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의 값을 어떻게 할 거다? 올릴 거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희 회장님이 딱 하신 게 있어요. 뭘 했을까요? 6종 제품의 스킨하고 아이크림 용량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 싹 들어가 버렸어 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든 장인순 박사님도 굉장한 분이시지만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박한길 회장님도 어떤 분이죠?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것들. 자, 옛날에 애터미 치약, 옛날에 몇 그램이었죠? 180g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게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그램수 찍다 보니까 이게 다 찍힌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분을 한번 보세요. 치약, 현재 쓰고 있는 거. 과거에 180g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성분하고 지금 몇 g으로 올랐죠? 200g에 지금 나와 있는 성분하고 자, 용량 올렸으니까 성분을 더 후진 걸 썼을까요? 아니에요. 더 좋은 거로 다 바꿨었죠. 최근에 바꿔서 추가로 리뉴얼된 것만 보면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가져갔던 모든 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가격은 어때요? 2010년도나 지금이나 가격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CEO가 착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박한길 회장님은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착하신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영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트렌드가 맞죠? 가성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180g짜리를 200으로 올렸는데 성분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럼 그 제품을 계속 썼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하죠. 가성비에다가 가심비까지도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운이 좋은 게 좋은 CEO를 둔 것 같아요. 이 폼 클렌징 옛날에 120ml였거든요.
제가 이 폼클렌징은 정말 교회 권사님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게 진짜 잘 팔렸어요, 진짜. 교회 권사님들한테 막 전달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어제 내가 너한테 폼클렌징을 주문을 했는데 120ml였는데 오늘 너한테 산 권사님은 150ml짜리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청년이 너 왜 그따위로 장사를 하니?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권사님이 그렇게 쌀벌하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니 저도 몰랐는데요. 저도 모르고 이게 오늘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가 최고 직급자라는데 네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요. 그러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뒤로 애터미 제품을 안 쓰셨을까요? 아니요, 써요. 기분 나빴어도. 그건 제가 계속 오해를 풀어드린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비비크림 이렇게 생겼었어요. 30ml였죠. 근데 몇 ml로 바뀌었죠? 40ml로 다 올라갔죠. 이게요, 계속 말없이 회사가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회원들이, 어제 산 회원들이 반품할까봐 그렇대요. 반품 안 할 테니까, 좀 예고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도 회사 공지에 남아있어요. 저희 세제가 워낙에 싼데 용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제를, 이제 이윤이 자꾸 남기 시작을 하니까 회장님이 용량을 올릴까 가격을 낮출까 하다가, 세제를 용량을 올리면 너무 오래 쓸 것 같으니까 가격을 낮추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금요일에 뭐라고 공지가 떴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제 가격 인하할 거니까 급하지 않으신 분은 사지 말라고 공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다 당황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말라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참 순진하면서도 영리하신 사람들이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뭐 제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치고,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신동아에 나온 건데요. 하나는 신동아 2016년도 10월에 나온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 해 2017년도 2월이에요. 근데 이 신동아에 나온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애터미를 광고하려고 기사가 나왔던 게 아니고요. 칫솔회사랑 고등어 회사를 그냥 신동아에서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매출액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 회사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뭐가 언급이 된 거죠? 애터미가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칫솔 회사는 디오텍이라는 회사인데 국제 ISO 인증 같은 거를 갖다가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칫솔을 납품하는 굉장히 몇 안 되는 이런 좋은 회사인데, 아까 뭐 사업 설명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칫솔을 그렇게 납품하는 손에 꼽은 회사가 자기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공장이 없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래서 맨날 셋집을 옮겨 다녀. 공장 주인이 방 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누굴 만나요?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자, 자기네들이 대기업에 대형마트에서 1,500원에서 2,000원에 파는 칫솔을 얼마에 팔겠다 그러죠? 990원에 팔겠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는 거. 근데 박한길 회장이 원가 절감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자라고 하면서 원료값을 어떻게 하기로 해요? 성금으로 지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성금으로.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죠? 2년 만에 경기도 파주에 자기 공장을 드디어 마련했다. 그동안 셋집을 전전했는데 내 공장이 생기니 가슴이 벅차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더욱이 다시 납품할 때는 또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디오텍이 어디에 접속을 해요? 애터미 물류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재고 수량을 알아서 파악한 뒤 어떻게 한다? 납품하면 된다. 애터미가 칫솔을 팔아준 게 무려 몇 개? 2천만 개. 매년 2천만 개. 매출의 82%가 애터미에서 발생을 하고, 애터미가 지난해 국내 매출 7천억, 해외 수출은 1,00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하죠? 동반으로 성장을 한다.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니까 결국에 이 사람도 자기네 파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죠? 일자리를 주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회사 협력업체 10곳도 동방성장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애터미가 디오텍한테 성금으로 주면서 이렇게 착하게 막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네들도 플라스틱을 사고 어디선가 칫솔 모를 사올 텐데 그거를 끊어주면서 할까요? 애터미한테는 성금 받고? 아니죠.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요? 최대한 성금을 주고 애터미가 한 것처럼 해야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도 싸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칫솔회사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칫솔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다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래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회사가 언제까지 니네 회사한테 싸게 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애터미의 이 멤버십이나 위력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고등어 회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유통회사가 잘 팔아준데도 결제 조건이 나쁘면 납품업체는 망합니다. 생존이 어려우니까. 대형마트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납품하기도 힘들지만 납품한다고 해도 결제 조건이 어떻죠?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어음을 끊어주니까. 근데 애터미는 납품 후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주죠? 칼같이 현금으로 결제를 해줍니다. 처음에 몇 번만 이렇게 해주다 나중에는 대금을 늦게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7년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 고등어가 나온 회사 나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고등어를 납품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 때문에 폭발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고등어 값하고 일본 고등어가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래서 노르웨이산 고등어 값이 어떻게 됐어요?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들도 다 고등어 값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거의 지금 7년인가 8년 만에 2,000원 올렸을걸요? 근데 성금으로 줘서 안 올린 것도 있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뭘 빌려줬죠? 원어 수매 자금도 어떻게 해줬다? 빌려줬다. 바다마을은 매년 10억에서 15억 원을 어떻게 한다죠? 지원받는다. 이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자가 없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지금 고등어 값이 노르웨이 고등어 값이 좀 싸요 라고 애터미한테 말해주면 애터미가 어떻게 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터미 회원들을 위해서 지금 고등어를 어떻게 해라? 많이 사라. 근데 원래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싸게 주고 싶으면은 이 고등어 회사가 은행 가가지고 비싼 이자 물고 돈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행 가지 마세요 이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싸게 주는 거니까 누가 돈 빌려줄게요? 애터미가 돈 빌려드리겠습니다. 10억. 15억 사오세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품값 올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충성된 우리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납품하는 이 회사들도 충성스러운 납품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사가 난 거 보니까 라면 회사 기사 난 거 아시죠? 머니투데이에.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라고 기사 나왔죠. 요거거든요. 이게 12분짜리예요. 12분짜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최근 애터미의 이 가치를요, 여기에서 좀 찾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전 처음에 그랬어요. 회사가 뭐 다른 데 기부하고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좀 기부를 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결국에 회사가 이렇게 착하게 해서 나가니까 다단계든 10단계든 상관없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이걸 알아보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회사라 그러면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머니투데이에 이제 애터미가 기사를 낸 건데 12분짜리인데 한 5분으로 줄였어요. 편집을 해서. 이 라면 업체의 애터미가 저는 뭐 얘기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표님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건 좀 처음 봤거든요. 이 영상 나오나요? 라면을 찾게 됐어요. 이제 어떤 라면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감자라면을 우리 회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고 또 뒤져서 새롬식품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 회사로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애터미라는 회사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라면을 좀 팔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유아한 전화 속의 목소리로 거기가 어디냐고. 저희는 그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를 몰랐고 애터미에서 지향하는 바를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었기 때문에 다단계 회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알았다고 그리고 일단 끊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사람이 안 와요. 저희가 그 다단계 업체 라면을 공급한 적도 좀 있었는데 일회성적인 홍보로 끝이고 많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애터미가 다른 기업과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정말 좋은 라면을 내가 공급을 해주고 싶다. 그때 도경희 대표님이 새롬의 정신과 애터미에서 지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음 놓고 제품을 생산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는 도중에 이게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라면 공장이 큰 라인이 돌아가면서 실험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100번 정도는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씩 실패는 했지만 나아지는 그런 점을 좀 발견했었고, 나중에는